안녕하세요.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. 이제 10월도 가고 11월 다음 주부터는 또 썸머타임이 해제가 된다 그래요. 한 시간이 좀 뒤로 가는 거죠. 이제 feel like 한 시간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캘리포니아만 그렇게 주야장차로 아니면 미국이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일단 그 썸머타임이 데일라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피곤도가 높아집니다.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펙트가 있겠죠. 오늘은 자폐 아이들의 장애 등급 레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누구나 속 시원하게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저희 아이는 obvious하게 autism spectrum level 3입니다.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저희 아이고요. 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mild다, moderate다, severity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몰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verywellhealth라는 verywellhealth.com에 나온 거고요.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걸 베이스로 다른 자료도 좀 포함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부모님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레벨 3니까 레벨 2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레벨 2는 레벨 1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레벨 1은 또 일반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레벨 1, 레벨 2, 레벨 3 이게 다 뭐가 다른지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레벨 1 하면 너무 이렇게 딱 감이 오시잖아요. 고기능 자폐라든가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해서 보더라인에 있는 친구들을 보통 레벨 1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레벨 1은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. 도움을 필요로 하는 레벨이긴 한데 이 아이들의 그 레벨 1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소셜 인터랙션이죠. 사회적 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먼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. 그 자폐 광고를 가끔 보면 놀고는 싶으나 혹은 아이들 그냥 노는 걸 구경하는 게 좋은 애들이 있어요. 그냥 가만히 있고 혼자 얘기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혼자 다른 소리 하는 애들.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이 있는 애들. 보통 레벨 1. 그리고 학교를 가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루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만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가 레벨 1에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. 마일드에 속하는 아이들이죠. 물론 아카데미컬리는 사실 그닥 물론 뭐 매스라든가 사회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반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. 근데 소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티즘 스펙트럼 레벨 1에 들어가는 우리가 속히 말하는 마일드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. 그러면 레벨 2 모더레이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누구인가? 그 아이들은 금방 눈에 띄죠.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일드하는 애들도 일반인들을 볼 때는 조금 다름을 느끼지만 다름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레벨 2 모더레이트에 속해 있는 애들은 장애임이 보이죠. 이건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네 아이는 조금 불편하지 않아? 장애가 있지 않아?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얘는 좀 다르다 하고 장애가 있다라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
우리 레벨 2에 있는 아이들은 소셜 라이프에 있어서도 별 리미티시해요.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마일드 애들은 그게 가능합니다. 하나 이 레벨 2에 있는 모더레이트에 있는 애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이건 굉장히 리밋돼 있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하고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입니다. 그 레벨 2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.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벨 1에는 1부터 10까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1부터 만약에 한 사람부터 10사람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냥 이게 이그샘플입니다. 한 사람 두 사람이 도와주면 이 아이들은 그닥 혼자 살아가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는 레벨 1. 근데 레벨 2는 마일드한 아이들 레벨 1 애들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뭐 maybe 3, 4명 많게는 5명까지 그런 도움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레벨 2 아이들은 발달 장애도 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이들 혹은 마일드에 있는 아이들보다 굉장히 더딥니다.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시각, 인지, 청각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마일드 1으로 올라가고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.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옆에 붙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죠. 그게 레벨 2의 아이들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. 그러니까 레벨 2에 있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뭐 컨텍스트 상에서 그 대화의 내용을 이해를 해요. 다만 리스폰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루틴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,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뭐 ABA를 하든 TV를 보거나 이런 정해진 루틴들이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세이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루틴이 깨지면 이 레벨 2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리도 지를 수 있고요, 뭐 던질 수도 있고요, 뭐 이런 증상들도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들 레벨 2의 아이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넘어가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을 레벨 2라고 합니다. 사실은 모든 그 중증 아이들이 레벨 2, 레벨 3에 있긴 해요. 이 아이들이 뭐 그 시간이 지나서 ABA 테라피와 부모님들의 헌신과 양육에 대한 결과로 레벨 1, 그러니까 마일드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없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 2의 아이들도 리스펙트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서포트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자체로 이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받아야 될 걸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야말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죠. 그러니까 양치질할 시간, 목욕할 시간 이걸 일일이 프롬프트라고 그러죠. 이렇게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을 레벨 2라고 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 단계 레벨 3 굉장하죠. 이건 중증 중에 중증이에요. 저희 아이는 아마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는 이 레벨 3 아이들은 딱 보면 이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애라고 딱 확정이 되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
저희 아이는 그 마켓에 가면 캐시 레지스터에 그 라인에 서 있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점프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래서 어비어스하게 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이가 필요할 때 대답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. 저희 아이는 넌버벌이에요.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저희 집이 만들어낸 아이와의 소통법에 의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를 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필요할 때만, 그러니까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그러니까 쌀로 된 탄수화물 먹을래, 뭐 국수를 먹을래 이랬을 때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 픽하고요.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쌀쌀하고 안개가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바지 입을래 반바지 입을래 그랬는데 반바지를 입는다 그래서 내가 추우니까 긴 바지 입자 그랬는데 반바지 입겠다.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의사소통에 관해서 very limited, 한계적으로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어떤 환경이 변할 때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해요. 이 레벨 3 아이들은, 뭐 레벨 2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, 그래도 그걸 도와주면 그 아이들은 그래도 해결을 하는데, 저희 아이는 이 환경이 바뀌거나, 그 어떤 루틴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.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 해내요. 그러니까 저희 아빠고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, 뭐 학교를 가니까, 그냥 24시간이라고 그럴게요. 학교에서의 케어도 제가 전하고, 뭐 이러면 하니까 24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아이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캄다운하기 위해서 그 상동행동,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. 그 전에는 못하게 막았었습니다. 하지 말라고 캄다운하라고. 식당 가도 마찬가지고, 식당 가서는 제가 아직도 해요.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나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아이가 그 시각적, 청각적에 의한 스트레스를 점프를 한다거나 빙글빙글 돈다거나 뛰어다니다가 때로는 소리 지르는, 이제 그걸 막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점프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도 노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다음에 저희 아이는 이 레벨 3에 있는 애들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디벨롭먼털 딜레이라고 하더라고요. 모든 영역에서 딜레이했습니다. 그러니까 숫자를 세거나 글씨를 쓰는 거, 말하는 거, 그 다음에 인지하는 거, 다행히 언더스탠드는 거의 95% 이상 이해를 하고요. 기억력이 또한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빼고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아이가 다 딜레이 돼 있어요. 아직도 앞뒤 옷을 분간을 못합니다. 옷의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 갈 타임을 자주 놓쳐요. 이제 그런 것들.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계속 도와줘야만 그 아이의 삶이 영유되어지고,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레벨을 레벨 3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법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고 발견하기도 했습니다. 다행히 저희 아이가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은 됩니다. 물론 딥한 정치, 사회, 학교 뭐 이런 얘기는 못하죠.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등등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. 아시겠지만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걸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1부터 어디까지가 마일드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더레이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증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. 다만 부모님들은 알죠. 우리 애는 요만큼만 도와주면 되는 애, 우리 애는 이만큼의 도움이 필요하네, 우리 애는 이만큼의 도움이 필요하네. 그러니까 먹는 거부터 씻는 거, 옷 입는 거 다 도와줘야 된다면 레벨 3고요. 그래도 도움은 필요한데 그래도 자기 걸 조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레벨 2. 근데 모든 건 다 잘하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좀 어렵다.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을 더 인조하는 것 같다.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애는 레벨 1, 레벨 2, 레벨 3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의사들도 이거 얘기해주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스펙트럼이 넓으니까요. 다만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 알아주면
우리 아이는 레벨 1, 레벨 2, 레벨 3다. mild, moderate, severe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제 마데테스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